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아름아름 스몰캡,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의 우휘랑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분석들이 또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그래도 조금씩 모멘텀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은 좋긴 한데 안 그래도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데 그래도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인탑스 관련해서 적정 주가를 좀 여쭤보셨는데 저희 적정 주가 36,000원 냈었었고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이제 테마성 이슈로 통해서 한 38,000원까지 상승을 했으나 다시 한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투자 포인트 말씀드렸던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넉넉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꾸준한 매수로서 기회를 보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서치 아름에서 보는 적정 주가 36,000원 이상 돌파 이후에 조정을 받는 모습 인탑스고요. 그리고 또 이전에 김도윤 연구원님이 또 말씀해 주신 제주반도체가 있어요. 이 종목도 12월 초, 12월 5일 방송이었는데 그때 당시 7,000원대 주가에서 꾸준한 3만 원대까지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어떤 종목을 분석해 주실지 더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주제 함께 보시죠. 삼형전자, 온 디바이스 AI 콘덴서 수요 증가, 싼 데다 모멘텀까지. 네, 온 디바이스 AI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AI 시대, 특히 온 디바이스 AI가 도래하게 되면서 재평가가 기대되는 종목 삼형전자로 꼽아주셨는데요. 비즈니스 이슈부터 일단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삼형전자의 비즈니스 이슈 설명드리면 이제 23년 3분기 기준으로 순현금성 자산만 시가총액의 한 1.5배인 2,900억 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잉여금도 한 3,700억 정도로 꾸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싸도 굉장히 싸다라는 부분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장의 무관심을 타파할 모멘텀인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대 도래에 따른 수혜로 재평가가 기대가 되고요. 고성능 컴퓨터 기능이 요구되면서 고효율 전원 공급 시스템과 전압 안정화를 위한 콘덴서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삼형전자는 500억 원을 투자해 전장, 로봇, IoT 기기에 탑재가 증가 중인 하이브리드 콘덴서를 국산화에 나서는 등 선제적인 준비를 마쳐서 주목을 당부드리고요. 말씀해 주셨던 제주반도체 관련해서도 온디바이스 AI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관점을 봤을 때 수혜가 충분히 기대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형전자 현금 부자라고 일단 첫 번째로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 콘덴서 만드는 기업인데 콘덴서라는 게 전원을 공급하고 전압까지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콘덴서 국산화 이슈도 있다고 하는데요. 65년 전통의 콘덴서 전문 기업입니다. 삼형전자. 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좀 요즘 안 봤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콘덴서가 뭔지 좀 알아보고요. 또 이 삼형전자의 경쟁사가 어디 있는지 고객사와 매출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네, 간단하게 기업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동사는 1968년에 설립되어서 콘덴서 생산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1976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제 콘덴서라는 부분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자 회로의 필수 부품이고 주요 기능은 첫 번째로 전기 에너지 저장, 두 번째는 전압 안정화, 세 번째는 신호 필터링하는 기능, 네 번째는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이 있습니다. 네, 경쟁사로는 삼화전기가 있고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모비스 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경쟁사인데 이름이 비슷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기본적 분석해봤고요. 펀더멘털 체크해보겠습니다. 삼형전자 실적이 바닥을 통과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삼형전자 매출 비중, 실적 전망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또 아까 말씀해주신 그 현금성 자산, 또 누적 이익 잉여금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정부 정책 차원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적되어 있는, 그러니까 현금을 쌓아놓기보다는 현금을 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풀면서 ROE를 좀 더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 기업 어떤지 좀 알아볼까요? 네, 먼저 삼형전자의 2022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이제 산업별 매출 비중은
디스플레이가 22%, 가전이 한 13%, 전장이 15%, 기타 한 50% 정도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네. 2023년 3분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41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9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7% 그리고 45% 감소하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고금리 상황에서 가전과 디스플레이 등 전자제품 수요가 대체적으로 부진하면서 실적 역성장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향후 주요 산업, 전방 산업 시장이 업황에 반등을 하면서 전장용 콘덴서 매출 비중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서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또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3분기 기준 분기 보고서상 연결 재무제표 기준 동사의 순현금성 유동자산은 2,900억 원으로 이제 시가총액 한 1,900억 대비해서 한 1.5배 정도 높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유동자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이 있고 금융 차입금은 없다라는 부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5,539억 원의 자산 중에서 부채는 194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이익잉여금만 3,724억 원에 달할 정도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볼 때 동사의 시가총액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의 한 50%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이 좀 지나친 저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되어서 이제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네, 순현금성 자산과 누적 이익 잉여금 돋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부채가 없다는 부분, 또 실적 추이를 봤을 때는 업황에도 굉장히 민감한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래하고 있는 온 디바이스 AI 시대에 가전용 콘덴서 수요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요. 시장 현황 짚어보고요. 수혜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주요 가전 기업들이 앞으로 판매될 제품에 AI 기술 채택을 본격화하면서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24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자체 개발 인공지능 모델을 탑재했는데요. 여기서 좀 돋보인 부분이 실시간 이제 통화를 하면서 통역하는 부분이 생겨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주목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올해부터 출시되는 냉장고나 로봇 청소기, 그리고 에어컨 등 모든 가전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LG전자 역시 현재 세탁기와 건조기에 적용한 AI 기술을 모든 제품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추가적인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뭐 가전도 그렇고요. 이제 카메라 이런 부분 외에도 이제 성능 개선이 좀 어려워진 만큼 신규 수요 창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AI 신기술 도입이 계속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온디바이스 AI 기기에는 고성능 컴퓨팅 기능이 요구되는데요. 고효율 전원 공급 시스템 등 구동 전력 안정화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서 삼양전자에게도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예상되고 전압 안정화, 효율적인 전력 관리를 위한 가정용 콘덴서 수요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콘덴서 시장은 2022년 199억 달러로 평가됐으며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6.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관심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안정적인 성장 전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Q의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신 건데요. 진짜 IoT가 현실화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CES에서 저는 삼성전자의 볼리라는 그 집사 같은 로봇이 예, 공 모양의 로봇을 보고 너무 깜찍해서 반했어요. 네, 오히려 예. 그 약간 애완견처럼 좀 키우고 싶다라는 뭐 댓글도 좀 많이 보긴 했거든요. 맞아요. 네. 딱 그런 마음이었어요. 드리고 싶다 이런 네. 마음을 확 동하게 하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 로봇 청소기도 정말 잘 쓰지만 우리 가정을 좀 내가 없는 시간에도 잘 굴러갈 수 있게끔 모든 네. 것들 해줄 수 있는 그 집사 역할을 하는 로봇이 과연 상용화가 언제 빨리 될까 저도 좀 궁금해지고 기대가 맞습니다. 되던데요. 전장용 쪽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자동차용 콘덴서 매출액 또한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 상황과 전망 알아볼까요? 네. 먼저 이제 삼양전자의 자동차용 콘덴서 매출액은 이제 2020년 193억 원에서 21년 223억 원, 22년 235억 원, 23년에는 285억 원으로 예상될 것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LG전자나 현대모비스 등 국내 주요 관련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향후 전장 부품 시장과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조사 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 전장 부품 시장 규모는 2022년 1,501억 달러에서 2028년 3,230억 달러로 연평균 13.6% 성장하는 고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전기 자동차에 탑재되는 콘덴서 양이 내연 기관차 대비해서 2배 이상이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공급 중인 글로벌 자동차 기업 A사의 대형 SUV 전기차 충전 모듈용을 비롯해 전장용 콘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내구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향후 전장용 콘덴서 매출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서 동사의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네, 전장용은 매출 가운데서 15%를 차지해서 가전보다도 더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전기차용 하이브리드 콘덴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인 일본 케이콘 주식회사의 지분 8%를 인수해서 기술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한다고 해요. 네. 이것도 참 눈에 띄었고요.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네.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압도적인 점유율을 앞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콘덴서의 이점과 전망 알아볼까요? 네. 이제 지난 10월 10일에 최대 주주인 일본 케미콘 주식회사의 지분 8%를 218억 원 정도에 인수한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기술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하이브리드 콘덴서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이브리드 콘덴서는 기존 전해 콘덴서와 폴리머 콘덴서의 이점을 결합해서 안정성이 높고 소량 경량화가 가능한데요. 이 안정성 부분을 설명드리면 주파수와 온도 특성이 우수하고 쇼트 위험성이 해소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장용 수요가 높은 제품에서 드론, 이제 로봇, IoT, 산업기기 등에서 이제 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이 향후 최대 500억 원까지 투자하면서 국내 시장 점유율 8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완료 후에 예상 매출액은 연간 600억 원 이상으로 이제 생각되고요. 또한 현재 국내 반도체 1위 기업인 B사에 SSD용 알루미늄 콘덴서를 납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분기 주요 고객사 SSD 매출이 전분기 대비 55% 감소하는 등 경기 부진 영향으로 업황이 좋진 않지만 아이마크 그룹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요가 회복되면서 올해부터 2028년까지 SSD 시장은 연평균 14.2%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B사 외 추가 고객사 확보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제 고객사 다변화도 계속해서 가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고요. SSD용 콘덴서도 전장용과 마찬가지로 기존 가전, 디스플레이용보다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을 예상합니다. 네, 이 기업 유통 주식 수나 비중을 혹시 체크를 하셨나요? 이 부분은 체크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대 주주랑 대표이사랑 그리고 성남전기공업 등 이렇게 주요 주주들 지분이 다 합치면 한 50% 정도 돼서 네. 아마 좀 품절주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네. 하고요. 투자 포인트 4가지를 정리해보고 주가 전망해 주실까요? 네, 이제 4가지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가전, 디스플레이 수요 감소로 작년 실적이 역성장하긴 했지만 올해 업황 반등 및 신제품 매출 비중 증가로 가파른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 LG 등 주요 기업들이 스마트폰, 자동차 전장, 가전 등의 AI 기술을 탑재하는 게 본격화되고 있고 글로벌 콘덴서 시장이 연평균 6.6%로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 디바이스 AI 기기에는 이제 고성능 컴퓨팅 기능이 요구되면서 고효율 전원 공급 시스템 탑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콘덴서 수요 확대로 수혜가 예상되며 네 번째로는 일본 케미콘 주식회사 8%를 219억 원에 인수하면서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하이브리드 콘덴서 국산화 계획이 있으며 향후 예상 매출액 600억 원 이상으로 연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연결 기준 2024년 동사의 영업 실적은 매출액 2,152억 원, 영업이익 1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2% 그리고 60.4%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전방 시장인 디스플레이 가전 업황 회복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됩니다. 또한 2024년 예상 EPS 911원에 타겟퍼 15배를 산정해서 이제 적정 주가 13,700원을 제시해드리고 이 퍼는 이제 동사 과거 5개년 평균 퍼 15.6배를 감안해서 제시드립니다.
네, 시가총액 2,030억 원대고요. 콘덴서를 만드는 삼성전자 PBR 0.38배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 보도록 하시죠. TNL 여드름 패치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 전 세계 50개국으로 확대 진출. 패치에 요즘 빠지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번 주에도 소개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TNL 가져왔습니다.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도 필수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패치, 트러블이 일어나면 이걸 딱 붙이면 금세 또 가라앉는 네.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젠지 세대가 이 여드름 패치를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폭발적인 인기라고 하고요. 비즈니스 이슈로 좀 짚어볼까요? 네, 먼저 비즈니스 이슈 소개해드리면 이제 여드름 패치가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은 10대들과 피부 트러블 해결이 필요한 사람들의 필수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어로 코스메틱이 궁금한 게 있으면 히어로 코스메틱은 궁금한 게 있으면 구글 대신 틱톡 또는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에 접속하는 젠지를 겨냥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티 패치는 틱톡에서만 5억 뷰를 넘겼고 유튜브에서도 다수의 영상을 통해서 Z세대의 필수 아이템으로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최대 고객사인 히어로 코스메틱은 처치 앤 드와이트에 인수되면서 미국 내 오프라인 채널 확장과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앞으로 미국 내에서도 확장이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TNL은 국내 창상 피복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네. 창상 피복제가 뭔지 좀 알아볼게요. 그리고 주요 사업 부문과 매출 구성도 짚어주시죠. 네, 이제 창상 피복제에서 창상이란 피부가 찢어진 상처를 말하는데요. 창상 피복제는 상처 부위를 보호해서 오염을 방지하고 삼출액을 흡수하고 출혈로 인한 체액의 손실 등을 막는 의료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1998년 설립이 되었고 2020년 코스닥에 상장했는데요. 창상 피복제와 정형외과용 고정제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드로 콜로니드형 제품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ODM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 기존 제품의 기능성 물질 첨가, UV 차단 등 다양한 기능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R&D를 통해서 마이크로니들, 지열제 등의 신규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 부문은 창상 피복제, 정형외과용 고정제, 그리고 기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창상 피복제 부분은 다시 하이드로콜로이드, 폴리우레탄 폼, 그리고 마이크로니들, 기타로 구분이 되는데요. 상처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제품 형태가 다르고 동사는 하이드로콜로이드 폼, 그리고 하이드로겔, 실리콘, 알지네이트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용 고형제는 골절이나 뼈, 관절의 염증 치료로 사용되며 석고 붕대의 대체제로 사용되는 캐스트나 스플린트, 브레이스 등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타 사업 부분은 친환경 코팅 소재, 자동차용 접착제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매출 비중은 창상 피복제 88%, 정형외과용 고정제 6%, 기타 6%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창상 피복제 찢어진 상처에 아마 붙이신 기억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고요. 정형외과 쪽에서도 고정제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또 산업용으로도 네.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적을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건 매출 성장과 마진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특히 또 실적이 올해부터 고성장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가 된다고 보셨습니다. 지난해 실적 알아보고 올해 전망까지 짚어주시면서 재무적인 펀더멘털 알아볼게요. 네. 이제 연결 기준으로 작년에 이제 동사의 영업 실적은 이제 매출액 1,165억 원, 영업이익 3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3% 그리고 49%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연간 매출액은 2022년 492억 원에서 2023년 831억까지 전년 대비 동기 6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연간 매출액은 수출과 내수가 모두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제 2023년 4분기의 매출은 수주가 낮아지며 수요가 감소하는 것처럼 좀 보이긴 하는데요. 이는 고객사의 선제적인 재고 매입과 재고 정책 변경에 의한 것으로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고요. 처치 앤 드와이트는 이제 보수적인 성향의 기업으로 안전 재고 감소를 위해서 재고 비용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선제적인 재고 매입으로 재고 소진도 필요하고요. 이는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2위를 유지하던 마이티 패치의 순위가 2분기에는 10위까지 밀려나면서 재고가 좀 쌓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분기부터 다시 2위로 올라섰으며 처치앤드와이트의 3분기 실적 발표 코멘트에 따르면 패치 제품의 4분기 수요도 여전하다. 이제 수요도 놀라울 정도로 강하다라는 언급을 했고, 이제 이러한 추세를 미뤄봤을 때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되면서 24년 1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2024년의 영업 실적은 첫 번째 미국 내 유통 채널 확장, 두 번째 유럽 진출 및 수출국 확대, 세 번째 하이드로콜로이드 및 마이크로 니들 캐파 증설 효과, 네 번째 마이크로 니들 신제품 출시로 역대 최고 매출 달성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처치앤드와이트의 시가총액은 약 30조 원이고 매출은 약 7조 원으로 미국과 유럽의 거대한 오프라인 유통망을 보유한 기업이고, 아직 처치앤드와이트의 유통망이 한 10에서 20%만 출시되었기 때문에 유통망이 전부 출시가 된다면 이제 동사에도 추가적인 매출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 외에도 처치앤드와이트의 유럽 오프라인 유통망 출시,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 패치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동사의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고, 동사는 처치앤드와이트 물량 공급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 6월까지 창상 피복제 캐파를 1,000억 원에서 1,250억 원,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 캐파를 80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추가로 증설할 계획이고요. 캐파 확대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반영되면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약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조용히 증설하고 있고 또 수출을 늘려가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올해 고성장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창상 피복제가 미용 시장으로 확대가 되면서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 좀 알아볼게요. 네. 이제 미국 시장으로 진출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동사의 하이드로콜로이드형 제품은 수분 환경을 유지하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흉터를 완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존 상처 치료 용도에서 여드름과 같은 트러블 케어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5년 여드름 패치로 국내 시장에 진출했으며 2018년 히어로 코스메틱사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미국 진출 이후 수출 비중은 2018년 25.1%에서 2023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73.5%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창상 피복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40% 이상으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고요. 동사는 완제품을 히어로 코스메틱사에 독점 공급하고 있고, 마이티 패치는 주로 아마존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티 패치가 아마존에서 클렌징 스트립스 카테고리에서 1위를 달성하고 있고, 화장품을 포함하는 최상위 카테고리인 뷰티 앤 퍼스널 케어에서 2위를 기록할 만큼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 순위 엄청나네요. 네, 맞습니다. 네. 2022년 9월 기준으로 아멘해머, 그리고 옥시클린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글로벌 소비재 기업인 처치앤드와이트가 히어로 코스메틱을 6.3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오프라인 채널로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마이티 패치는 이제 작년에 화장품 판매점인 울라뷰티, 그리고 브릭스앤모터, 타겟 일부 매장에서만 유통이 됐으나 처치앤드와이트에 인수되면서 CVS 입점 매장이 4,500개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대형 소매 업체인 타겟 전 매장, 그리고 월마트 일부 매장 등이 입점하면서 유통 채널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도 충분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전 같으면 트러블 올라오면은 티트리 오일 같은 걸 좀 발랐어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여드름 패치가 혁신인 게 네. 가격도 싸고 네. 가격이 싸요. 비싸지 맞습니다.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편하게 붙이면 완화되는 것도 있고 또 커버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커버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피부 색깔이랑 딱 똑같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이거는 혁신 제품이다. 이렇게 예, 2010년대 중반에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많이 확산이 됐는데 네. 미국에서 좋은 성과가 있네요.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 신산업이 앞으로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황 살펴볼게요. 미국을 넘어서 유럽까지 출시했다는데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네, 이제 TNL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니들 기반의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과 이제 지혈제 기술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2년 마이크로 니들 기술 개발을 위해서 TSL이라는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동사는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적용한 여드름 패치, 그리고 미백, 주름 개선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2022년 46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132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지속적인 성장도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미국을 넘어서 유럽 출시는 이제 여드름 패치에 좀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23년 7월 처치앤드와이트 유통망을 통해서 유럽에 출시됐고 현제 네. 유럽 여드름 패치 시장은 미국의 초기 시장과 같다라고 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아직 체험을 안 해봤군요. 네, 초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 진출 후에 의미 있는 매출액이 발생하기까지는 좀 3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유럽에서 성과를 내기까지 한 1, 2년 정도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예상되고 처치앤드와이트에 따르면 2024년부터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50개국까지 빠르게 유통망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N을 2020년에 상장을 했고 2021년에 2만 원 선 아래 저점 찍고 6만 원까지 진입을 했다가 이렇게 시세 한번 냈다가 횡보 중입니다. 4만 원대 초반 움직임인데요. 네. 투자 포인트 4가지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창상피 복제, 정형외과용 고정제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아마존 트러블 패치 1위 히어로 코스메틱의 완제품을 독점해서 공급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시가총액 약 30조 원, 2022년 매출액 약 7조 원 가량의 글로벌 소비재 기업인 처치앤드와이트의 히어로 코스메틱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로는 미국과 유럽의 오프라인 유통망을 보유한 처치앤드와이트 2023년 7월부터 히어로 코스메틱의 마이티 패치를 유럽에 출시하면서 마케팅이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히어로 코스메틱스의 마이크로 니들 패치 라인업이 확장되고 마이크로 니들이 수익성이 가장 높은 사업 부문으로 실적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리서치 아름은 이제 긍정적인 주가 전망과 함께 적정 주가 58,500원을 제시해드리고 적정 주가는 2023년 예상 EPS 3,800원 수준에서 타겟퍼 15.4배를 적용하면서 산정했습니다. 네, 목표 PR 높게 설정하지 않으셨어요. 네, 아름아름 스몰캡 우희랑 영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